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지지부진한 장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다시금 하락하고 또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다시금 하락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상황 속에서도 많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에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조금은 좋지 않은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투자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암호화폐 투자자를 다 합한 것에 2배를 해도 이 국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인도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인도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거 중국과 같이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하겠다며 암호화폐 시장 관련 상당히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했던 국가였죠. 이때 당시만 해도 저조차도 인도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에 지난 2021년 6월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다시금 산하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제한에 대하여 무효화 선언을 하며 이후부터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활발히 성장을 하며 심지어 유니콘 기업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얼마 전 인도에서 암호화폐 중 일부 거래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어제이죠. 인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민간 암호화폐 대부분을 거래 금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론까지 한 번에 뒤집힐 수 있는 것인지 참 이상한 일들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지 내용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인 절반 이상 암호화폐 합법화 원치 않는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인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암호화폐 합법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인도인 5만 6천 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정부의 암호화폐 합법화를 희망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51%는 인도의 중앙은행 CBDC의 발행을 지지한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7%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71%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호화폐를 고도로 신뢰한다고 답한 비중은 단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76%의 인원들이 관련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관련 광고가 중단되어야 한다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의 비트코인 P2P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P2P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통하여 실제적인 물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 정도면 여론 조작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앞으로 인도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의 하락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고래들은 계속 축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얼만큼의 비트코인을 고래들이 축적한지 그 양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양을 축적한 것 같은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 보유 주소 지난주 5만 9천 BTC가 추가가 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센티멘트가 지난주 1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에 5만 9천 BTC가 추가됐다며 고래 축적 시그널이 다시 나타났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0.29%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올 초부터 고래들의 축적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가격이 상승을 해도 가격이 하락을 해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당시 중국발 암호화폐 반토막 당시에도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왔으며 채굴자들 역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전혀 팔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상승 잠재력이 지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러한 고래 시그널과 더불어서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기 종목들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축구 선수 중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 바르셀로나 축구팀 출신의 레전드 축구 선수이죠. 이니에스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얼굴을 몰라도 이름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과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갑자기 말씀을 드린 것일까요? 이 선수의 인스타에 하나의 사진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이 공개됐고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에스타 인스타에 바이낸스 사용 사진을 공유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 11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레전드 출신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경우는 지난 2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던 이니에스타는 현재 일본 클럽 비셀 고베에서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맹활약은 물론 스페인 국가대표팀으로도 족적을 남긴 이니에스타는 현재 와인 사업가로서도 명성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니에스타 와인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미디어는 축구로도 성공하고 와인 사업에서도 흥한 이니에스타가 코인을 활용하며 향후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줄지 주목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데요. 합성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현재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암호화폐 시장 관련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작은 소식 하나하나가 모여서 팬들에게 이 시장을 더욱 친근하게 소개시켜줄 중요한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셀럽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테스 형을 찾는 나우나 선생님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나라가 한번 뒤집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무튼 이니에스타의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얼마 전 뉴욕에 이제 시장으로 새로 선출이 된 에릭 애덤스의 경우 앞으로 3개월 동안의 봉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뿐 아니라 뉴욕 시민들에게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급진적인 개혁의 모습들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인물들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겠죠. 이에 5일 전 우리나라에서는 빌 클린턴의 영부인으로 더욱 알려진 인물이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달러를 위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춘 것인데 하지만 이러한 의견이 나온 후 미국의 상원 의원 중 한 명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힐러리의 이러한 견해에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며 비트코인으로 달러 안정화가 실현 가능하다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이후 과연 힐러리 클린턴이 별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나 싶었지만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 관련 강도 높은 규제를 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암호화폐 강도 높은 규제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기술 조작 대비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또다시 암호화폐가 기축통화인 미 달러와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적 조작에 대비해 암호화폐 시장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24일 MSNBC TV 뉴스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와 소셜미디어의 결합을 통해 특정 암호화폐 체인에 의해 어마어마한 돈이 컨트롤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이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는 너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 더 나아가 암호화폐 시장의 발행 방식과 메커니즘에 대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을 티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조작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를 급격하게 높여서 러시아와 중국이 큰 이익을 통해 달러의 위협이 된다는 말인데 이는 너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저 색안경을 끼고 도박으로 보는 발언이죠.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높으신 분들에게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항상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같은 반응들이 나오곤 했었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들고 다니는 핸드폰, 더 나아가 스마트폰, 하물며 얼마 전에는 4G에서 5G로 넘어갈 때도 이러한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를 통하여 지금과 같은 안락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굳이 새로운 기술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트렌드는 일개 국가들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추지 못한다면 도태되기 마련이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금융의 혁명입니다. 미국이 실제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게 될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맞이할 수 있겠으나 지난 5월 발생한 중국의 말살 정책을 보게 되었을 때 절대로 사라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를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 SEC의 위원장이죠. 게리 갠슬러가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미국의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또한 금지할 생각이 없다. 다만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것이죠.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현재 소수입니다. 대다수가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며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지지 않게 규제적인 측면에서 빠른 속도를 내려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를 빼면 섭섭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과세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청와대의 정책실장이죠. 이호승 정책실장의 경우는 유예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온갖 반대 주장에도 세금 유예로 가닥이 잡혀가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산업법 연내 제정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세금 유예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 심사 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안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소위는 가상자산법에 대한 정부안을 다음 회의까지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소위 소속 의원들은 3년 넘게 가상자산법에 대한 의논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부안이 없다 이야기를 하며 금융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자본시장 연구원 등의 용역으로 의뢰를 해서 정부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매체는 투자자 보호를 담고 있는 가상자산법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정해진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정책이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가장 큰 악재라고 불렸던 과세 문제가 슬슬 유예 안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도 동감하시겠지만 유예를 해야 하는 게 맞죠. 만약 정부 측에서 정말로 과세에 대한 인프라들이 모두 정해져 있다면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일이지만
본인들도 사실상 미심쩍을 것입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과세의 구멍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과세 유예 쪽으로 나오며 여론들도 이러한 상황일 뿐 아니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순조롭게 유예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유예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난해 한 번 유예를 했는데 또 유예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죠. 하지만 1년 유예를 했음에도 정부가 정확한 과세 인프라를 정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제 한 달 남짓하게 남은 시간 속에 최종 결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이제는 조금은 한시름을 놓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지부진한 장 상황 때문일까요? 전날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32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약 2주 전 정도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7만 달러는 우습게 넘길이라는 기조가 시장에 팽배하였지만 현재는 6만 4천 달러 또한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장을 매도할 이유보다 매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 시장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이 시장의 가치를 깨달은 지 단 1년도 되지 않았으며 가격의 하락에는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수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이제 막 채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 같아도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단 5에서 6%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그 기관들마저도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내에 암호화폐 비중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죠. 모든 시장에는 가격의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큰 편이죠.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바라볼 경우 필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항상 여유 자금을 통해 이 시장에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